나 강원의 아침이야? 강원도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죠. 99.5 강원의 아침 고정입니다. 저는 아침 출근길 출근길에 KBS 라디오 강원의 아침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10건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만 벌써 200여 건이 넘습니다. 오늘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산불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안서윤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시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산불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3월과 5월 사이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월이 20%, 그리고 5월과 3월 각각 19%였고요. 강원도 산불의 53% 정도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 코로나19에도 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고 곧 식목일과 한식, 청명 등도 다가오고요. 1년 중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산불이 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산불은 보통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아서 건조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봄철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건조한 가운데 이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잦은 대형 산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을부터 봄까지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줄고 또 과거보다 봄이 일찍 시작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번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양간지풍 역시 주로 3월에서 4월 초까지 발생을 하죠. 특히 올해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번엔 산불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죠. 네,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산자 실화가 47%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각산불이 21%, 그리고 담뱃불이 6% 등인데요. 특히 소각산불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그리고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산불은 이 강원과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는 경기,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의 산불도 예년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 강원도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자, 현재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164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과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두 곳에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18개 시군과 읍면동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관리과 전참표 사무관입니다. 특히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별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저희들이 그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시켰고요. 3월 18일 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현장 배치가 6분의 1 이상 배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산림청 그 헬기를 전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과 춘천, 양양 이곳 같은 현장에다 헬기를 전진 배치해서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작년에 고성하고 속초 쪽 그다음에 강릉 동해 이쪽에 대형 산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4월 4일 날 그거에 대한 예방책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무인 산불 감시 체계라는 그러한 신규 사업을 시범적으로 고성과 속초에다가 시행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첨단 기술 산림 ICT 플랫폼을 이용해서 CCTV와 화재 감시 센서 등을 이용해서 이 취약지를 관리를 하는 건데요. 센서와 CCTV가 관측을 하면서 이 연기가 나거나 불꽃이 보였을 때 바로 무인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선 고성과 속초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효과가 좋다면 도내 전역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박두식 부서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영농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그 넘버뚜랑 소각, 농산 폐기물 소각,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동해안 6개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드론
감시반을 편성하여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소각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 동해안권의 그 산림청, 소방, 국방부 등 12대의 헬기를 배치하여 신속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산불 진화 인력 및 상황실 요원, 전 직원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이제 준수하고 있고요.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단 그 산불 재난 기관으로서 유사시 산불 대응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엄격하게 코로나19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인력 동원하는 그 캠페인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좀 지향을 하고요. 언론 또는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등 미디어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실화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네,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지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의로 아닌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산에서 담뱃불을 버리거나 출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 쓰레기 소각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을 하면 곧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진화하려고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에 재난 문자가 발생되니까요. 그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거가 있는 짝수에는 대형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낭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안서윤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오늘 강원의 아침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